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314쪽 들어갈 차례인가요? 예. 자, 그런데 오늘 나간 프린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간 프린트 중에서 답을 9번에 보시면은 9번에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 할인받을 그 할인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틀렸죠? 예, 할인액이 아니라 할인된 금액. 그래서 답이 X인데 제가 손이 떨리는 관계상 9번에 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X로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 객관식 문제 한번 보죠. 10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자, 10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죠. 예, 그래서 이 납세 문제 지난번 했기 때문에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보죠. 1번 건축물의 조작이나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뭐랬죠, 여러분? 특수부대 설비랍니다. 그랬죠? 예, 이거를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 누가? 임차인이 가설한 게도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임대인이 어떻게 한다? 함께 취득한 거로 간주한다. 맞나요? 네, 맞죠? 예. 2번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누가? 상속인 각자죠. 뭐에 대해서? 자기가 상속받는 과세 물건을 취득한 거로 봐서 취득세 납세를 치는 거죠. 2번도 맞네요. 자, 3번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했다. 그럼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따라서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따라서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납세문자 된다. 맞는 말이죠? 자, 4번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됐다. 그 유명한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그럴 때 사실상 지목 변경 시점 사실상으로 지목 변경된 시점에서 당해 토지의 누가? 소유자가 납세무 된다. 납세 의무자가 된다. 납세 의무가 된다가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러겠죠? 자자가 하나 빠졌네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항상 간주 취득일 때는 변경 시점에서 이 소유자가 납세문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간주 취득일 때는 무슨 시점에서? 변경 시점에서 이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가짜가 오다가 빠졌네요. 자, 5번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당해 조합원용. 자, 조건 제시됐죠, 여러분? 뭐로? 당해 조합원용으로 제시가 됐으니까 이때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5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여기 조건을 보셔야 되는 거죠. 조합원용이냐 비조합원용이냐 확인하셔서 조합원용으로 제시가 되면 조합원으로 취득한 걸로 보면 되는 거고 비조합원용으로 나오면은 누가 취득한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조합이 취득하면 되죠. 자, 그다음에 11번. 요거는 18의 기출문제를 제가 일부 수정했습니다. 일부. 그래서 수정했으면 수정했다고 얘기해놨죠. 그래서 아래의 자를 기초로 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갑이 과점 주주가 됨으로써 과세하는 취득세, 다만 가로 열고 비과세 또는 감면을 고려하지 않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과세되는 걸로 가정해놓고 문제 풀어라 그랬죠. 이때 뭐를 물어봤죠, 여러분? 산출세액 밑줄. 실전에서는 과세 표준이 나왔습니다. 과세 표준이 얼마인가 나왔는데 제가 요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정사항이 건물 보시면은 감가상각 누계 차량 감가상각 누계 제시됐죠, 여러분? 요것도 제가 추가한 겁니다. 과거 기출문제 보시면은 답이 안 맞죠. 자, 그래서 한번 보죠. A법인의 증자전 자산가 및 주식 발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증자전 자산가로서 건물 얼마고 여러분? 5. 그런데 뭐가 제시가 됐어요,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이 제시됐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에 자 봅시다. 과세 산출세액을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산출세액을 물어봤으니까 과표에다 뭘 곱한다,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 거죠?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 구조하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접근하셔야 되겠죠. 그럼 일단은 과세 표준은 그 비상장 법인의 취득가액이랬죠. 취득가액. 비상장 법인이 취득한 취득세 과세 물건의 취득가액. 여기다가 뭐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라? 제외시켜라라고 했죠, 여러분. 예.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된다, 여러분? 과세 지분율을 곱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면 과점주주가 100%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의 지분율까지만 과세를 하는 거죠. 포인트는 요겁니다. 포인트. 그 다음에 자 과점 세액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세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간주 취득 때 세율은 몇 프로 했어요, 여러분? 무조건 특례 세율 몇 프로, 여러분? 2%죠. 게임은 끝났네 뭐. 열심히들 적고 계시죠 또. 이거 적으면 네 번째 적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로 접근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거 계산해 볼까요? 취득가가 얼마, 여러분? 5억 원에서 감가상각누계 얼마? 1억 플러스 토지 얼마? 5억 원 플러스 그 다음에 차량 1억 5천만 원대 감가상각누계액이 얼마? 5천만 원. 그죠? 그럼 얼마 되죠, 여기? 취득가액이 10억이죠? 10억. 그래서 실제 자료에서는 1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10억 원. 자, 그래서 이제 요건 구해졌네요. 이제 뭐 구하면 되죠, 여러분? 과세 지분율 구하면 되는 거죠? 자, 법인 설립할 때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가 몇 주고요, 여러분? 5만 주. 이때 갑이 취득한 주식수는 몇 주, 여러분? 2만 주. 그러면 갑의 지분율은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40이죠? 예, 그러니까 몇 프로? 40%. 과점 주지 아니에요? 아니죠. 설사 50%를 초과해서 과점 주주라 하더라도 이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인 설립할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했죠, 여러분? 증자했죠. 그래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 5만 주에서 추가로 몇 주 발행하고요? 5만 주를 발행해서 총 발행 주식수 몇 주가 되고? 10만 주죠. 그래서 증자 후 발행 주식수 몇 주? 10만 주. 그 다음에 2015년 10월 5일 날 증자를 할 때 얼마를 추가했다, 여러분? 5만 주를 취득했다. 5만 주. 그러면 2만 주에서 얼마 추가 취득했으니까 5만 주를 취득했으니까 총 몇만 주 갖고 있는 거죠, 갑이? 7만 주. 따라서 갑의 지분율은 몇 프로가 되죠, 여러분? 70%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됐네요, 여러분? 과점 주주가 됐죠. 과점 주주. 과점 주주가 되자 처음 과점 주주가 된 거죠. 처음 과점 주주가 됐을 때 과세되는 지분율 뭐라 했죠, 여러분? 과세되는 죄송합니다.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날 지분 전체를 취득한 걸 뭐라 했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과세 지분율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을 때는 과점 주주가 된 날 지분 모두 기존 과점 주주 지분이 증가됐으면 그 증가 전 5년 이내의 지분율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5년의 최고 지분율 초과했을 때. 그 다음에 재차 과점 주주가 됐을 때는 그 전 과점 주주 당시의 최고 지분율 초과한 거죠. 그럼 요거는 지금 뭐죠, 여러분?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으니까 과세가 되는 지분율, 과점 주주가 된 날 지분 몇 프로? 70%를 다 과세하는 거죠. 따라서 과표는 얼마 나오는 거죠, 여러분? 7억이 나오네요. 7억. 그러면 7억에다가 산출세 몇 프로, 여러분? 2% 곱하니까 산출세가 얼마 나오죠, 여러분? 1,400만 원 나오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1번은 돼 있나요? 답 확인해 보시겠어요? 1번으로 했죠? 예. 그래서 제가 1번으로 갖다 맞추려고 조금 증자할 때 5만 주를 발행했는데 갑이 5만 주 다 받은 걸로 만들어 버렸죠. 예, 그래서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실수했어요. 그래서 자, 결론은 이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 여러분. 취득가액인데 만약에 뭐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감가상각누계액이 제시가 됐으면 이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 빼야 된다. 이 뺀 금액을 뭘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취득가에서 감가상각누계를 뺀 금액을 뭐라 한다, 여러분? 장부가액, 북밸류라고 그랬죠? 예. 여기다가 뭘 곱해라, 여러분? 과세지분율. 과세지분율. 그래서 과세지분율은 우리 책에 어디 나와 있어요? 잠깐 확인해 볼까요? 예, 308쪽에 나와 있죠, 여러분? 308쪽. 308쪽에 보시면 최초 과점주가 됐을 때,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됐을 때, 재차 과점주주가 됐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으니까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날 집은 모두죠.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물어봤어요. 과표까지. 과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나중에 객관식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실전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제시가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추가로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좀 실수를 했죠.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결론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와 있으면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과세 지분율은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기존 과점 주주 지분이 증가됐을 때, 재차 과점 주주가 됐을 때 몇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을 때는 그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날 지분 모두를 취득한 걸 보고, 기존 과점 주주 지분이 증가되면 그 증가 전 몇 년을 뒤져서 여러분? 5년을 뒤져서 5년 이내 최고 지분율을 뭐 했을 때만? 초과했을 때만. 그 다음에 재차 과점 주주가 됐을 그 전 과점 주주 당시, 최고 지분율을 뭐 한 것만? 초과한 것만 과세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 지분율 곱해서 뭐가 나오면? 과표가 나오면 여기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데?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때에 과점 주주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다 여러분? 간주 취득으로서 무슨 세율? 특례세율 몇 프로 때린다고 여러분? 2% 때립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요걸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고치셨죠 여러분 문제? 그래서 요거는 자 다시 한번 문제 지문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갑의 A 법인 주식 취득 현황을 5만 주 취득한 걸로 하지 않고 몇만 주? 2만 주. 그 다음에 2015년 10월 5일 날 증자했을 때 2만 주 추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얼마? 5만 주 추가 취득한 걸로 했죠 여러분. 그래서 좀 수정하셔서 산출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얼마 된다 여러분? 1,400만 원이 나야 되네요. 정리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작년 기출문제의 일부를 제가 수정했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하죠. 그럼 여러분 1번 공매를 통해서 자 밑줄 누구죠? 배우자죠, 배우자. 아,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에 부동산 취득하면 우리 뭐로 본다 여러분? 유상, 무상. 응? 무상. 대답을 좀 정확히 해주세요. 유상, 무상. 의상. 아주 상자만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그 매매 당사자가 누구다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때의 취득이면은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 취득이면 원칙 뭐로 봐라? 무상으로 봐라. 그러나 무슨 규정이 있다 여러분? 예외가 있다. 이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에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매매로 취득한 것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유상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게 바로 우리 동그라미 1, 2, 3, 4까지 해당이죠. 동그라미 1, 2, 3, 4. 근데 여기서 제가 일부 고쳤죠. 그래서 첫째,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첫째, 공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죠. 공매 참가했다, 경매 참가했다, 그래서 경락을 받았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경락가액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2번 파산 선고 처분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 역시 유상으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자 3번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근데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 뭐였대 여러분? 증명했대. 그럼 다시 유상이죠 뭐. 자 4번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의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여기는 지금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소로부터 뭐 했대 여러분? 매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왜 틀렸냐면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 등일 때는 오로지 뭐만 인정한다 그랬죠 여러분? 교환만 인정한다 그랬죠. 교환에 한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그때는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이라더라도 유상으로 인정하지만 여기는 지금 교환이 아니라 뭐로 나왔으니까 여러분? 매매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바로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로 본다? 무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저 4번은 유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봐라 여러분? 무상으로 봐라. 주의할 것은 부동산 등기일 때는 오로지 뭐 했을 때만 인정해 준다 여러분? 교환했을 때만 뭐를 인정해 준다? 유상으로 인정해 준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 다음에 5번이 바로 뭐죠 여러분? 5번은 우리 봤던 뭐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에서 수중자의 뭐는 채무 인수액은 수중자의 채무 인수액은 예, 요거는 무상 유상. 유상이죠, 유상. 그러면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채무 인수액 요 놈을 뺀 금액, 요걸 뺀 금액, 요거는 뭐를 말한다 여러분? 무상이죠. 요거는 무상이죠. 근데 실전에서 작년에는 시험에 요거를 교환으로 제시해 놓고 실전에서는 요거를 제시가 됐죠. 그 요거를 제가 두 개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걸 수정했다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 무상, 요거는 예, 유상. 요거 구분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13번. 예, 13번은 요것도 제가 고쳤네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실전에서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 이렇게 나왔어요.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 근데 제가 뭘 집어넣냐 밑줄. 취득세가 2% 특례세율로 요걸 제가 추가로 집어넣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나요? 실제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뭘 바꿨다 조건을 여러분 취득세가 2% 특례세율로 과세될 수 있는 걸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과세하는 건 맞죠? 다 과세 대상이죠. 다만 기역은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이니까 적용되는 세는 무슨 세율이죠 여러분? 특례세율 2% 적용이 되겠죠. 니은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 가격이 종전 건축물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얘는 특례세율 중에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는 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다? 2%를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묶으시고요.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죠. 기역과 니은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기역은 무슨 취득이니까? 간주 취득이니까 특례세율 중 어떤 걸 적용한다 여러분? 2%. 그 다음에 니은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요거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는 거다? 2% 뺀 거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예,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거죠. 그 다음에 디귿 토지를 사실상 매매를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았답니다. 취득한 걸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몇 프로 때려야죠 여러분? 매매니까 4%죠. 4%. 리을 공유 수매를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했답니다.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죠. 2.8%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을 했을 때는 5번이 답이 된 거고 제가 지금 여기서 조건 바꿔서 취득세가 2% 특례세를 과세될 수 있는 거는 몇 번? 1번이 답이네요. 1번.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진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제가 거기 표시한 것처럼 기출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수정했습니다라고 표시해놨죠? 예, 그래서 제가 어디를 수정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한테. 자, 갈게요. 예, 그래서 저 문제 11번을 제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타가 일어나갖고 예, 여러분들 혼동을 야기시켜서 죄송하고요. 자, 곧바로 314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 가격의 범위 봅시다. 자, 취득 가격의 범위. 예. 그럼 거기 정의 나왔죠? 취득 시기가 뭐 하기 전에 여러분? 도래하기 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밑줄 쳐져 있나요? 직접 비용 그리고 간접 비용의 합계이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간접 비용이 그 밑에 나와 있는 거죠. 이때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 박스 밑에 바로 이 말 나왔네요. 취득대금을 뭐로 지급했다 여러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뭐 했으면 할인받은 때의 과표는 뭐다 여러분? 밑줄 할인된 금액. 여기서 할인된 금액을 뭐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 취득가에서 뭘 뺀 거죠 여러분?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이죠. 그래서 거기 나와는 할인된 금액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총 지급액에서 또 뭐 할부가이라 할까 그냥 총 할부가에 여기서 뭘 뺀 거다 여러분? 할인액을 뺀 거죠. 할인액을 뺐죠. 예,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요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장난친 적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간접 비용의 범위를 보죠. 자, 간접 비용의 범위에 포함하는 거와 제외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 같으면 저는 제외되는 걸 먼저 기억을 해놓고 제외되는 게 아니면 뭘로? 포함되는 걸로. 그래서 실전에서는 여러분한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포함하느냐, 제외되느냐. 이거 뭐 해봐라? 구분해봐라.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다음 중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 또는 거꾸로. 그죠? 취득 가격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여러분. 예. 그럼 일단은 포함하는 건 가지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외되는 것은 딱 몇 가지? 일단 세 가지 세팅해놓고 요 세 가지가 아니면 얼른 몰자. 포함으로 몰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접근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일단 포함하는 거 보시죠. 1번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 비용. 자,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건설 자금 충당 이자를 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거는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타인 자본, 은행에 대출을 받는 등으로 해서 타인 자본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뭘 지급하죠, 여러분? 이자. 그 이자 중에서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생한 이자 비용을 뭐란다, 여러분? 건설 자금 충당 이자랍니다.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 회계죠, 회계 처리 사항입니다. 그래서 KIFRS라든지 기업 회계 기준서라든지 거기에 보면은 이때에 취득할 때까지 요때 취득하는데 이날이 잔금 지급이다. 근데 그 전에 이 잔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중도금을 지급해서 뭘 받았다?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대출을 받는 즉시부터 이제 뭐가 발생하죠, 여러분? 이자가 발생하죠. 근데 그 중에서 대출을 받아서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발생한 요 이자 비용을 뭐라 한다, 여러분? 건설 자금 이자랍니다. 물론 취득한 이후에도 이자 비용은 계속 발생하겠죠. 상환하지 않는 이상. 그럼 이거는 취득 가격에 잡고 못 잡고 이자 중에서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발생한 걸 뭐라 한다, 여러분? 건설 자금 충당이자. 그러면 요 비용은 요 이자 비용은 이 부동산 등을 뭐 하는 가지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얘는 취득 가격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 여러분? 포함하라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개인한테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랬죠? 왜? 개인은 이런 회계장부를 기록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냐? 법인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나 일단은 뭐 개인 법은 구분 없이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관련 법령에 따른 농지 보존 부담금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비용. 자, 여기가 포인트랬죠, 여러분. 밑줄 쳐져 있나요? 관계 법령에 따라 이게 중요한 거죠. 관계 법령에 따라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이렇게 되죠.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예. 다른 말로 뭐랬죠, 여러분? 이거를 공과금, 다른 말로 준조세를 합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공과금 또는 다른 말로 준조세. 조세에 준한다 그 얘기죠.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취득에 필요한 뭐죠, 여러분? 용역. 자, 용역은 우리 서비스를 법률 용어로 표현할 때는 이거를 우리는 뭐로 표현한다, 여러분? 용역으로 표현합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자, 그래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는 뭐 여러분? 용역비, 서비스료 뭐 그렇게 보면 되죠. 또는 뭐 수수료. 자, 이때 이 수수료의 대표가 바로 뭐랬습니까, 여러분? 공인중개사 수수료라고 그랬죠,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취득하는 자가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하면 그 지급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어디다 잡으라는 얘기야? 취득가액에다 잡아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취득대금 외에 밑줄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이죠. 취득대금 이외에 매매대금 이외에 별도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취득자,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럼 그러한 조건 부담액은 포함하라 제외라 포함하라. 이런 게 대표적인 것이 뭐랬어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누가 부담하기로 한 거?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거죠. 원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되는 건데 양도자가 내야 되는 건데 수자가 그걸 부담하는 조건을 취득했다는 얘기야. 매매대금이 10억인데 매매대금이 10억 원인데 이 도자가 10억 원에 매도함으로 해서 양도소득세가 1억 원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까지 누가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수중자가 부담하기로 한 거죠. 수중자 하면 안 되죠. 매수자가 취득자가 부담하기로 한 거죠. 야 그러면 네가 나한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얼마 발생한다면 1억이 발생한다면 이것도 내가 뭐 해야겠다? 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매수자가 취득하는 거에서 들어간 비용이죠. 얼마? 11억. 예, 그러면 이때에 도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때 그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1억 원도 뭘로 잡아라? 취득 가격에 잡아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채무인색은 뭐랬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인색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랬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인색을 떠올리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실무 나가시면 반드시 일어난다 그랬죠? 5번. 뭘 구입하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여러분은 주택법에 따라서 반드시 뭘 구입하게 됐다?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게 됐죠 여러분. 이때 이 구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중도 매각 차손, 매각함으로써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손실. 그러면 그 손실도 취득 가격에 포함하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항상 취득 가격에 잡는다는 것은 취득세 과표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니까 뭐도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세액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올라간 취득 가격이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에서 뭐를 빼는 거죠 여러분? 필요 경비가 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양도 차익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줄어들죠. 예. 요것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보지 마시고 양도 차익을 무엇한다 여러분? 줄여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거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취득 당시에는 취득 가격이 올라가지만 그로 인해서 취득세가 증가되지만 나중에 이게 양도가에서 차감하는 뭐가 된다 여러분? 취득가액이 되려서 양도차익을 어떻게 했죠 여러분? 줄여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취득세 증가액과 취득세 과표에 포함함으로써 증가되는 취득세 증가액과 그로 인해서 줄어드는 감소되는 양도차익의 크기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취득가를 잡고 안 잡고 지금 취득세 과표로 잡아보면 취득세가 증가되죠. 근데 이 증가된 취득가격이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가에서 차감하는 뭐가 된다? 필요경비. 그러면 양도차익이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감소되는 양도차익이 나오겠죠?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이 금액이 더 크다면은 여러분은 잡고 안 잡고? 잡아야죠. 이렇게 되면은 잡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취득가액은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뭐가 된다 여러분? 필요경비가 된다는 것까지 감안해 주셔야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고 제외되는 거 보죠. 거기 단수 안 봤죠. 다만 금융회사 등 외의 자 밑줄 금융회사 등 외의 자 누구랬죠 여러분? 누구? 법무사 그렇죠. 실무 나가면 다 법무사가 해죠 거의. 그래서 법무사는 사금융이잖아 사금융이니까 당연히 이율이 높아나죠. 높죠. 높으니까 당연히 손실금액이 은행에 양도했을 때부터 손실이 어떻게 된다?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걸 무한적으로 인정은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금융회사, 즉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이걸 금융회사에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의미만 이해하시고요. 자, 제외되는 거 합시다. 제외되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제외되는 거. 그래서 첫째,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 밑줄.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 그다음에 2번, 관련 법률에 따라서 자, 요거 주의하랬죠, 여러분? 비록 법률에 따른 거지만 여기는 뭐다, 여러분? 전기, 가스, 열 등 이 에너지라고 그랬죠, 여러분? 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제외의 동그라미 2번을 제외의 동그라미 2번을 포함해 동그라미 2번과 꼭 연결시키시 바랍니다. 포함의 2번과 제외되는 거에 2번을 연결시켜서 비교하시라고요. 둘 다 뭐죠, 여러분? 법률에 따른 거죠. 네, 그런데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인 공과금은 포함하지만 단순히 법에 따른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포함, 제외. 출전이 이거 충분히 바꿀 수 있죠, 여러분? 네,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3번 이주비나 지작물 보상금 등 취득 여기 써져 있네요. 밑줄.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취득 물건과는 별개 그랬죠, 별개. 그게 포인트네요.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금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다 배우셨을 거라 믿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무리 짓게 바로 위에 거기 박스에 보시면 취득 가격의 범위 박스를 보시면 자, 부가가치세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부가가치세는 개인, 법인 구분 이시 없이 간접세니까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고 제외되는 거죠. 취득 가격의 범위 제목 바로 밑에 있잖아, 박스. 그런데 뭐는 연체료나 할부이자, 연부이자 하나 더 적어주세요. 할부이자 위에다가 연부이자. 연체료, 할부이자 위에다가 뭐 연부이자. 이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 어쨌거나 여러분 연체료, 할부, 연부이자 제일 중요합니다. 얘는 취득하는 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확인하셔서 법인이면 뭐고 포함 그리고 개인일 때는 제외한다는 거.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연체료나 할부, 연부이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출전 입장에서 장난치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에 잡자? 포함을 보자, 제외를 보자. 제외 몇 가지가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주요 통칙에서 우리가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뭐 1번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보시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건신축 건물.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면 우리는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임시 사용 승인에 취득한 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임시 사용 승인을 기준해서 그 이전에 당해 건물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비용을 당연히 어떻게 하는가? 취득 가격에 포함하는 거죠? 당연한 거고요. 자, 2번 동그라미. 2번은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규정입니다. 신축 건물의 과세 표준에는 분양을 위한 선전 광고비, TV나 신문이나 TV나 잡지 등 분양 광고비는 포함하라, 제외라? 제외 동그라미. 그런데 건축물의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은 과세 표준으로 포함, 제외. 포함. 그러니까 이런 거 출전의 포함과 제외를 싹 바꿔버리는 거죠. 제가 뭐 얘기했는지 알아두셨죠? 예, 포함과 제외를 출전이 싹 순서를 바꿔버릴 수 있다. 주의하라.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3번도 동그라미. 사실상 취득 가격의 범위는 지목 변경에 수반되는 밑줄 농지 전용 부담금, 대체 농지 조성비, 대체 산림 조림비는 과세 표준의 동그라미 포함. 결국은 출전이 여기서 나오면은 여기서 문제 내면 포함 제외를 가지고 장난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밑줄 취득일 이후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취득일 이후에 취득 가격은 항상 언제 발생해야 돼? 취득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이야. 근데 얘는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거기에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거랬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는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해요, 제외요? 제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취득일 이후에 공사의 완료나 수익이 전제가 되는 개발 이후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밑줄 개발 부담금은 취득 가격의 범위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럼 이거 뭘로 잡아야 되죠, 여러분? 취득 가격은 못 잡지만 취득 가격은 못 잡지만 뭘 잡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 잡습니다. 적으십시오. 자본적 지출액이죠. 자본적 지출액이니까 뭘 계산할 때? 양도차익 계산할 때 뭘로 잡아? 필요 경비로 잡을 수는 있죠. 모에는 못 잡지만 취득세 과표는 안 잡지만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나중에 이 부동산을 뭐하면 양도하면 취득가 있던 필요 경비는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양도차익 구할 때 필요 경비는 취득가액 플러스 뭐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 플러스 양도비죠. 그럼 이때 이 개발 부담금은 뭘로 잡을 수 있다? 자본적 지출액. 여기 써져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액 플러스 양도비 써져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마음이 착하신 분은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왜 자꾸 보인다고 그러지?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자, 양도가에서 차감하는 필요 경비는 실질 취득가액 플러스 뭐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 플러스 뭐죠, 여러분? 양도비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 지금 개발 부담금은 취득세 계산할 때 취득 가격은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왜 안 잡아요? 왜 안 잡아요? 취득일 이후에 발생했으니까 여기를 잡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취득세 과표는 안 잡히죠. 근데 취득일 이후 뭐 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뭐에는 잡을 수 있다? 자본적 지출은 잡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중에 뭘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세 낼 때 필요기부를 잡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제가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지금 취득세 하기를 바빠 죽겠는데 양도소득세까지 가니까 여러분이나 계속 집에 갈까? 첫 번째 문제부터 틀렸는데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랬죠? 그래서 결론 개발 부담금은 제외한다. 근데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거기 무슨 말 나왔다는 게 포인트다, 여러분. 취득일 이후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차 강조지만 여러분 취득세 과표 잡는 건 언제까지 발생한 비용이야? 취득할 때까지,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자, 4번. 분양하는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그 이전에 당해 건축물과 빌트인,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 다 아실 거라 믿고요. 빌트인 등을 선택 품목으로 일체로 취득하는 경우 걔도 취득가액이 어떻게 하라, 여러분? 포함하라. 빌트인이 뭐예요, 여러분? 그거죠? 저는 몰라요. 여러분 잘 아든 여러분 아시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 베란다 확장한다. 뭐 할 때? 분양할 때. 내가 베란다 뭐였죠, 여러분? 확장하겠다고 옵션 선택하죠. 아파트 분양할 때 요즘 베란다 옵션 품목 아니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서 한다 그러면 그만큼 분양 가격이 그게 포함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하나 옵션 그런 걸 보시면 되겠죠. 빌트인에. 다 알아들으셨죠? 예, 됐어요. 해당 공법 잘 배우셨을 거라 믿고요. 예. 자, 315쪽. 최근에는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는데 양가로 3번 보죠. 자,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여러분. 자, 같이 봐요. 적용 요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밑줄 첫 번째 조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입니다. 하는 경우로서 밑줄 법인 장부에 입증되는 가격이 몇 프로 초과? 90% 초과. 여기서 90% 동그라미. 요건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80%로 고쳐갖고 한번 최근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더 안 나오죠. 그걸 아셔야 돼. 이미 노출된 거는 안 나와, 최근에. 그러면 그 노출된 거 아닌 거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다, 공부를 하실 때.
그러면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 밑줄 만약에 얘가 또 시험에 나온다면 이제 여길 고치죠. 어디? 법인이 아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과거지향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미래지향적으로 공부하셔야죠. 자 법인이 아닌 자 밑줄 쳐놓고 누가 여러분? 누구한테만? 개인이 한정한다. 요걸 놓치면 안 되죠. 자 다시 한번요. 이미 90% 초과량 출전이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건드렸다는 얘기야. 그럼 제가 출전 들어갔어. 근데 이걸 남이 건드린 걸 내가 이걸 또 건드리면 쫓아간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다른 걸 건드리는데 다른 것을 건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개인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은 누가 개인이 건축물을 뭐하는 과정에서 건축을 하거나 뭐하는 과정에서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건설법인과 도급계약을 맺고 그 법인 장부 등에서 몇 프로를 초과했다 여러분? 90%를 초과해서 뭐 했다면 증명됐다면 즉 몇 프로는 입증이 안 됐지만 몇 프로는 증명 안 됐지만 100%를 증명은 못했지만 100% 입증을 못했지만 몇 프로는 입증했다는 얘기야. 90%를 초과해서는 입증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의 입증할 만큼 입증했다 안 했다? 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생각하라 했죠 여러분. 자 개인이 뭐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토지를 갖고 있는가? 근데 나는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있다. 저 꿈 중에 하나가 집 나오는 게 꿈인데 예, 집 나오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자 집에서 나와갖고 나는 내 작업실을 하나 마련하고 싶다. 그래서 뭐 별장이나 내 사무실 하나 마련하고 싶어. 그래서 요거를 누구와 건설법인과 내가 갖고 있는 토지에다 뭘 줘달라고? 별장을 뭐 해달라고? 건축해달라고 도급계약을 맺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누가? 개인이. 내가 건물을 직접 지니까 못 지니까? 못 지니까. 야, 내 토지에 뭘 해달라? 별장 신축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용역을 제공하는 거죠. 건설법인은 용역 제공이죠. 서비스 제공업체야. 남의 건물 줘주고 줘준 대가를 뭘 받는가? 대가 받는 거죠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때 이거 뭐 생각하시면 돼요? 시공사 생각하시면 되죠.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할 때 조합이 뭐가 되는 거고 시행사가 되고 그거를 조합에 직접 지니까 못 지니까? 못 지니까 건설법인가 뭐예요 여러분? 도급 계약 체결하죠. 그래서 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공사. 그래서 이거 시공사가 되어서 엄청난 수주전 펼치잖아요 여러분. 펼치는데. 그래서 뭐 이 건설법인도 어디에 뭐 재건축 지역 150억 뭐 건설 땄다. 그럼 이게 그냥 당연히 정부의 공시가 돼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법인과 건물 저지면 여기다 뭘 지급하는데? 대가. 그런데 문제는 건물을 질 때 이 사람이 법인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짓는 과정에서 누가 더 거래해요 여러분? 개인 사업자 등과도 거래한단 말이야. 뭐 도배지 뭐니 뭐 여러 가지 많이 이 법인하고는 굵직한 것만 하고 나머지 개인 사업자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법인 장부로 입증이 안 됐지만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1번 보세요. 결론.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다.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 장부 등에 따라서 몇 프로 초과 입증하면 90% 초과 입증하면 결론. 그 밑에 거죠. 결론 뭡니까 여러분? 취득 가격은 어떻게 알아 여러분? 밑줄 동그라미 1, 2, 3을 뭐한 금액을 알아? 합한 금액을 알아고 했죠. 합한 금액. 그러면 1번 밑줄 법인 장부로 입증된 금액. 만약에 여러분 얘가 개인이 아니라 뭐라면 조건 바꾸겠습니다. 뭐라면 법인일 때는 그러면 취득 가격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1번만 해당하는 거죠. 1번만. 취득자가 누구면? 법인이면 1번만 취득가로 잡는가? 근데 지금 법인이 아니라 누구다 보니까? 개인이다 보니까 개인일 때는 이렇게 법인 장부로 증명된 금액은 물론이고 2번 법인 장부로 입증은 됐지만 안 됐지만 법인 장부로 입증은 안 됐지만 왜? 누가 거래했으니까? 개인 사업자가 거래했으니까. 그렇지만 소득세법상 뭘 받았거나 계산서를 받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뭘 받았다면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그로 인해서 입증된 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포함하라고 했죠.
자, 3번. 아까 우리 부동산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그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론, 요 양가에서 3번.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나 취득하면서 법인 장부 등에서 몇 프로 초과? 90%를 초과해서 입증했다. 그러면 동그라미 결론. 취득가격은 1번, 2번, 3번. 취득가를 잡는다, 안 잡는다? 잡는다. 그럼 뭐는 올라가지만 취득세는 증가되지만 나중에 뭐를 잡는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잡는다, 못 잡는다? 잡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한번 보시고요. 5번은 뭐 여러 번 쉬운 거죠.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 밑줄이죠. 사실상 현황.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이죠. 다만 취득하였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는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상. 그래서 여기는 뭐만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상의 순서.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사실상에 따라서 판단하라. 근데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는가? 공부상. 순서를 봐야 돼. 사실상 먼저 나오고 사실상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럼 어디로 가라? 공부상. 6번 간주 취득 과표. 별표 3개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간주 취득이 나오면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다,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죠. 절대 놓지 말아야죠. 이건.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맞아야죠, 여러분.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한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거기서 나왔는데 진짜 나왔네. 아씨 내년에 꼭 외워야지. 그러면 여러 사람 짐 쌉니다. 아저씨만 짐 싸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짐 쌉니다. 아, 우리 엄마 내년에 또 안 된다. 그러면 짐 쌉니다. 요즘 애들도 짐 싸요, 여러분. 아저씨 집 산 지는 오래됐고. 그래서 자기야, 얘들아, 나 올해 1차만 하고 내년 2차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알았다, 하라. 그러면서 애들 가방 주워 쌉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 하고 나갑니다. 자.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 얘기예요. 아씨. 저희 집안은 우리 집 사람들 이미 가방 싸고 나간 지 오래됐고 저희 딸내미도 가방 싼 지 오래됐어요. 하여튼 우리는 맨날 나가 씨. 매일 나가요. 근데 문제는 꼭 저녁에 다시 들어와요. 이게 문제야. 이런.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간주 취득일 때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야. 증가한 가액.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때 이 간주 취득의 대표가 바로 여러분 거기 나왔죠? 건축법상 뭐 여러분? 증축, 개축.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왔죠? 자, 이거 한번 우리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건축법상 건축가, 지방세법상 뭐가 있죠, 여러분? 개수.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 중 시축과 재축을 제외한 뭐 여러분? 증축, 개축. 구분하시고. 우리 지방세법상 개수는 몇 가지라 했죠, 여러분? 3가지입니다 그랬죠. 첫째, 건축법상 뭐죠, 여러분? 대수선이죠. 건축법상 뭐예요, 여러분? 대수선. 두 번째, 뭐죠, 여러분? 구축물이라고 하자 그랬죠, 여러분? 하도 길으니까. 그래서 구축물의 요건 뭐죠, 여러분? 수선. 3번, 특수부대 설비.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말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는 특수부대 설비의 뭐죠, 여러분? 설치나 수선.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했죠, 우리 이거? 네. 했어? 한 번은 꼭 보시라고 그랬어, 그거. 그러면 이때 우리 세법은 신축과 재축은 무슨 등기 들어오니까? 보존 등기 들어오는 거죠? 보존 등기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취득? 실질 취득이죠? 실제 소유권 취득한 거 안 한 거? 한 거잖아.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실질 취득이죠. 근데 얘는 증축, 개축일 때는 무슨 등기 들어간다? 등기 들어가 봐요? 변경 등기 들어가죠. 변경. 근데 그로 인해서 건물 가격이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 이걸 하면 안 되죠. 여기는. 증축, 개축,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가격이 어떻게 하면? 증가하면. 항상 간주 취득은 전제 조건이 뭐야? 과세할 때. 그렇죠. 증가해야죠. 이로 인해서 가액이 어떻게 하는가? 증가해야 됩니다. 증가 안 하면 과세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뭐 한 걸로 본다, 여러분? 취득한 걸로 보겠다.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렇죠.
아니 그러면 둘 다 취득인데 뭐 실질 취득이고 간주 취득이냐? 구분하는 실익이 있다 없다? 있다. 이로 인해서 구분하는 실익은 뭐다 여러분? 첫째 뭐가 달라진다?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신축과 재축으로서 실질 취득이 때는 취득에 소요된 무슨 비용? 전체가액을 잡는다 그랬죠 여러분. 전체가액. 무슨 가액? 전체가액을 다 잡는 거죠.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모두 다 잡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아까 취득가액 범위했죠? 그런데 여기 무슨 취득이면? 무슨 취득이면? 간주 취득이면 이때는 무슨 가액? 그쵸? 요것만 저는 이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걸 봐야지 요거를 출제는 요걸 고치는데. 그죠? 차이점 보이시죠?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야 이거 뭐 했던 걸 또 하냐? 그만 했던 걸 또 하지. 문제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외우시는 거죠 뭐. 결국 반복밖에 더 있어요. 자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세율. 그러면 신축 재축일 때는 무슨 세율 적용하는가? 표준 세율. 몇 프로? 그렇죠. 2.8%죠. 2.8%. 그죠? 그러면 증가한가일 때 세율은 뭐야 여러분? 아니죠. 하나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뭐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건축물 이거의 증가가 있니 없는지를 보라고 그랬잖아. 이거 놓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이거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건축물 면적이 뭐하면 증가가 있으면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요거는 원시 취득세 몇 프로? 2.8%. 이게 아니면 어디로 가라? 예, 그렇죠. 이때는 특례세율 2%로 가라 그 얘기죠 여러분. 지켜해 두시고요. 한눈에 보이셔야죠. 그러면 결론은 이거죠 여러분. 무슨 취득이냐? 실질 취득이냐 간주 취득이냐 그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과표와 세율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달라지는 게 보이십니까? 예, 보이셔야 됩니다. 눈 크게 뜨시고요. 지금 벌써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하늘에 계신 분한테 가서 이거 물어보면 그분은 모르십니다. 예. 하나님, 그래서 몰라요. 저한테 오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간주 취득일 때 여러분 꼭 하나 정리할 게 있죠. 뭐죠, 여러분? 토지의 지목 변경. 마무리합시다. 간주 취득. 자, 토지의 지목 변경은 전통적인 출제 부분에서 예전부터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얘는 토지의 지목 변경. 그럼 얘는 왜 시험에 옛날부터 나왔냐? 아, 당연히 부동산의 대표적인 간주 취득이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토지 지목 변경을 해서 가액이 어떻게 하면 증가하면 당연히 뭐한 가액을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잡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때 이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 여러분? 원칙과 뭐로 구분하라? 예외로 구분하라. 예외로 구분하라.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원칙을 물어봤다면 최근에는 이미 여기까지 다 노출됐어요. 원칙과 예외 다 시험에 나왔어요. 얘들은 이미. 솔직히 물어볼 게 없을 정도 시험에 다 나왔죠. 자, 뭐죠? 원칙. 어떡하라?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해서 공부상이 아니야.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해서 밑줄 지목 변경 후 시가편액 요거 하나에서 뭐를 다시 지목 변경 전 시가편액을 뭐한 거? 뺀 금액이죠. 그러면 이거요. 지목 결론이 이거죠, 여러분.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 뭐가 달라요, 지금 여기서? 요거죠, 여러분. 그러면 항상 간주 취득은 가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 그러면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이 반드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보다 뭐 해야 돼? 커야만 가셔죠. 그러니까 커진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종전에는 지목 변경 전 시가편액과 지목 변경 후 시가편액의 차액을 한다 그랬어요. 두 가액에 뭘 한다서 차액. 근데 이걸 바꿔갖고 지목 변경 후 시가편에서 지목 변경 시가편액을 뺀 금액을 한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과 종전에는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 뭘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차액을 한다고 했어요. 이걸 바꿨어, 이렇게 수식으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실무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이 100인데, 그냥 정상적으로 증가하면 120이죠? 그러면 그냥 차익은 얼마, 여러분? 20. 똑같아. 그런데 이런 기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가 나오죠? 증가 안 했죠? 근데 여기 따르면 어떻게 돼? 무조건 차익은 얼마나? 10. 여기는 얼마 돼요? 0이 되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할 때만 과세하겠다는 걸 그러니까 증가했을 때만. 근데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야.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얘도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 왜? 무조건 뭐를 내렸으니까. 차익 얼마? 10. 그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후 시가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현액을 뭐 한 거다? 뺀 금액을 한다. 그런데 단서 예외 갑시다. 예외까지 끝냅시다. 자, 무슨 말이 나오면 여러분 밑줄 판결문이나 뭐가 나오면 법인 장부 이 말이 나오면 원칙으로 가라 예외로 가라 예외로 가라 이게 예외 조건이죠. 그래서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에서 지목병에 소요된 비용이 어떻게 되면 증명되면 이게 조건이죠. 외울 필요 없어.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서 증명된대 그러면 당연히 글로 가야죠. 그때는 동그라미 뭐죠 여러분? 그 비용.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시가표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우리 다 했죠? 토지와 주택은 뭐다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거 무슨 가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시된 가액. 그 다음에 건축물은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누가 결정하라? 시장 군수가. 어떻게? 법에서 정하는 방식. 그 다음에 마지막 면세점. 취득가액이 얼마다 여러분? 50만 원 이하이다. 그럼 취득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 밑에 개정안 있죠? 개정안을 지금 보라 보지 마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포기했어 거의. 근데 임시국회는 열리고 있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